예, 바쁘신 가운데 취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현대차 그룹과 현대중공업 그룹의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민변위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의당 대변인실 전국금속노조와 함께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갑질들이 현존하고 있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얼마나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하청업체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 개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로템사로부터 기술 탈취에 피해를 입은 선에어로시스 회사 대표님을 모시고 간단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에어로시스 대표이사 박성표입니다. 당사는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현대로템의 K1 전차 시뮬레이터를 개발 및 양산 사업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 단계부터 상용품을 개발하기로 한 저희 모션 플랫폼이라는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2002년도에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현대로템과 개발하기 전에 이미 많은 판매를 했던 매출이라는 제품을 현대로템과 같이 개발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및 관련 도면이 모두 유출되고 현대로템은 그 자료 및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방위사측에 제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사는 지금 매출의 90% 이상의 90%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기술 자료가 지금 방사청에 의해서 국내 타업체에 배포되고 현대로템에 의해서 지금 타 경쟁사에 배포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래서 회사 생존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 또한 계약 시에, 계약 후에 관련 사양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계약 시에는 상용품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는 군수품의 품질 규정을 적용하여 엄청난 원가 상승 요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이 무조건적으로 납품만 강요하고 지금 업체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단계에 고발하겠습니다. 또한 단가 또한 상식 밖의 부당 감액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던 모든 사실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로템의 기술자료 배포 및 관련 저희 기술자료 이용 행위에 대해서 회신,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고 한 6개월, 7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은 당사의 기술자료 중소업체가 자체 투자해서 만든 핵심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방사청에 자신 명의로 제출을 하고 자신이 유용하고 있다고 지금 정황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로템이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드리는 바이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여러 업체 관련 정부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돼서 입찰 단합 의혹도 저희 발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차 양산에서 입찰 단합도 원 개발 예산은 배제되고 1차 양산 단계에서 참여했던 업체를 배제시키고 경쟁업체를 2차 양산 단계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단가가 35% 정도 인상된 입찰 가격으로 현대로템은 수익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사 또한 개발업체로서 1차 양산 참여업체로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피해를 보았고 또 앞으로도 지금도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현대로템 측 방사청이나 관련 정부기관에서 적절한 원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당사가 그동안에 이번 피해 사실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원가 재검증을 통해서 현대로템의 원가 부풀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부당한 하청 하도급 업체의 원가 후려치기를 좀 정밀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가지고 감정이 좀 격해져가지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런 때 나오는 게 굉장히 큰 결의가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일감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첫 자리여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첨부한 신고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차죠. 군사 장비인 전차를 만드는 관련 기술에 관련해서 기술이 현대로템에 의해서 부당하게 탈취되고 그러나요 하도급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널리 잘 아실 겁니다. 현대중공업 조선 사업이 몰락하면서 그 피해로 수많은 사내 하청 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도산되기도 했고요. 그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 합쳐업체 피해 모임 대표인 한익길 대표님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경부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한익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그동안 주로 시공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반면 엔지니어링이나 구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여 별다른 전문성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선조와 독자적으로 일괄 수주 계약을 체결하여 이유를 독식하고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본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해양 관련해가지고는 설계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 이하의 저가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전 세계에 나오는 한 80% 이상의 해양 플랜트 설비를 조선 3사가 독점하면서 저가 수주, 과다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양 플랜트 경험이 부족하여 건조 과정에서 자연히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갔으며 선조와의 관계에서 이런 비용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냥 떠안게 됐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는 동안 인력을 늘릴 수 없어 종전의 설계대로 작업하도록 시키기도 하였으며 새로 변경된 설계 도면이 나오면 현장에서는 그동안 작업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운 작업이 일괄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사내 하청업체들에게 인력 투입을 요구하고서 변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내 협력사들에게 일방적, 자의적으로 결정적 대금을 지급하였고 현대중공업 위와 같은 허위 계약서로 불법 파견 문제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눈을 가리고 사내 협력사들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 같은 경우 지금 3년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원청에서 정인을 내세우면서 허위 정언하여 제가 지금 위정으로 그분은 벌금을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45억 상당의 정인 매수를 시도하였고 그것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한테 정인석을 했던 사람에게 45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의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게 2016년 3월 17일입니다. 적자가 생길 때마다 사실 하청업체에게 적자를 전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청업체 소위 삥 뜯어서 원청에 흑자를 이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의 도약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해 현대중공업 위와 같은 착취 구조를 근절할 대책이 꼭 필요하여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대중공업 조선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그룹에는 현대건설기계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4개의 회사로 분화되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이 현대건설기계에서 어떻게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광역대리점 부당지원 행위를 박영홍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기계 대리점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홍입니다. 저희는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가 2017년 4월에 현대건설기계로 분리 독립한 국내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태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대중공업에 근무했던 근로자였습니다.
2004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국내 대리점을 대리점화하겠다고 직영 체제에서 대리점화 체제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퇴직을 시켜서 대리점주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자영업 시장인 대리점주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회사 시절에 미수되어 있던 채권, 미수대금을 퇴직금으로 전액 상계 처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갚았습니다. 대리점 운영 시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판매 목표 달성 강요하고, 목표를 미달했을 때는 대리점을 계약 해지하거나 기간 조건부 계약을 하거나 하는 위협을 하여서 매월 문서로 통지를 하였고, 대리점주들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고장비 고가 인수나 판매 대금을 대납하는 등 채산성을 악화해서 과도한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자행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설기계는 최저 금액이 5천만 원, 보통 3억 그 사이에 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2016년 현대중공업에서 현대건설기계로 분리하겠다고 독립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건설기계에 가면서 국내 대리점을 단일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의 저희 39개 대리점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0개월 단위에 구분해서 나눠서 계약을 작성을 했습니다. 10몇 년 동안 2년간, 3년간, 5년간 계약에 관련된 행위를 시행하지 않다가 16년 한 해 들어서 갑자기 계약 기간을 단축해서 계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단위 2번씩, 6개월 단위 2번씩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리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회사에서 주문한 지정 정비 공장과 부품 대리점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정비 공장을 설립하려면 보통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돈이 없으니 장기 융자로 빌려서 은행 융자하고 채권을 안고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계약 종료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대리점을 종료를 하고 나서 단일화 현대건설기계가 단일 직영체제로 갔으면 저희들은 좀 덜 억울할 건데 저희 똑같은 39개 대리점 중에 1개 대리점을 지정을 해서 현대건설기계가 저희가 그만둔 대리점 기간 종료한 대리점을 한 대리점으로 몰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 4월 30일부로 모든 대리점이 그 밑으로 다 흡수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기간을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의 계약 기간을 종료돼서 광주 대리점과 그 기간 동안에 밑에 들어가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라고 현대와 계약 기간을 종료하고 대리점과의 계약을 하라고 협박을 했는데 거기를 거부한 대리점은 전체 다 총 23군데가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왜 전국 39개 대리점을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신설 판매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 한 개 대리점은 현대건설기계와 다시 판매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3일 회계법인에서 회계 실사까지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일감 몰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십수년 동안 해왔던 이 생계터전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뺏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이런 갑질 행태를 참을 수가 없어서 2018년 4월 27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와 부당 지원에 대한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의 접수된 신고 내용이
공정한 조사와 신속한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갑질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갑질과 그 불공정 행위가 비단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민변 김남근 부회장님께서 정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기업 본사들의 직접적인 갑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수직적 하청구조에서 1차 벤더들이 2차 벤더들에 대한 갑질도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1차 벤더들이 2차, 3차 벤더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갑질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방안들을 내놓을 것들을 촉구를 했었지만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렇게 되게 되면 자신들이 부당 경영 간섭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대기업 본사들이 수직적 하청구조에서의 그런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 경영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들은 계속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차 벤더들이 2차, 3차 벤더들에 대해서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납품 대금을 정할 때 그러한 어떤 갑질 문화라든가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계열사들이 협조를 해서 원래 재벌 개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참여연대에서 또 별도의 토론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재벌 개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갑질 문화들, 이런 갑질 행태들을 바로 근절하자는 것인데 재벌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현대차 그룹이나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먼저 이와 같은 갑질에 대해서는 스스로 먼저 시정하고 1차, 2차, 3차 밴더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갑질에 대해서도 적절히 실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하여 전국 금속노조 김영석 국장님께서 다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스스로는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자평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재벌의 부실과 그리고 희생은 노동자와 하청업체들한테 넘기고 재벌의 이익과 지배권은 오로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제왕적인 지배권으로 귀속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오일뱅크가 현대 지주사, 즉 현대로보틱스의 핵심적인 현금 실탄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이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동원을 해갖고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쏟아부으면서 현대의 건실한 회사를 만들었고 결국은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